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최근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인상적인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데 이어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을 제치고 한동훈 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어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로 뛰어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아직은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보다는 꽤 높지만 한 대표 지지율은 계속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김 장관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대역전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장관은 앞으로 좌익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역사관을 계속 문제 삼더라도 이런 저질 공세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먼저 김문수 장관이 처음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4%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뉴스 통신사인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월 2일 공개한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은 4.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여권 대선 후보 중 19.3%를 기록한 한동훈 대표에 이어 여권 정치인 중 2위였습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에는 김문수 장관 다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3.8%, 오세훈 서울시장이 2.9%, 안철수 의원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권 대선 주자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김문수 장관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4%를 넘어서면서 이미 여권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이어 2위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더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은 그동안 오랫동안 여권의 대선 주자 후보로 거론된 비중 있는 정치인이란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4주차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처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4%를 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은 2%의 지지도를 기록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지지율이었는데 이번에 며칠 만에 지지율이 2%에서 4.3%로 2배 이상으로 껑충 뛴 것입니다. 물론 4.3%라는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 장관이 바로 최근에 대선 주자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음 여론조사에서 만약 5%를 넘어설 경우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뉴시스 여론조사에서는 좌파 야당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파 진영 정치인들보다 높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조국이 7.1%, 그리고 이준석이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체적인 순위로는 이재명이 1위, 한동훈이 2위, 조국 3위, 이준석 4위, 김문수 5위인데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과의 지지율은 이제 거의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곧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이처럼 가파르게 치솟는 것은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좌익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신념을 밝히면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저질 좌익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 신형복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체성 문제, 일제 식민지 시기 국적 논란 등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비난하면서 몰아붙였지만은 김문수 장관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장관의 지지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적으로는 영남지역, 이념적으로는 정통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문수 장관은 이번 유시서의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TK와 PK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율 평균치인 4.3%보다 높은 6.0%와 6.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14.3%로 평균 지지율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의 지지를 보내는 층의 상당수가 이미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 장관으로 지지를 옮겼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김 장관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평균치에서 밀리지 않는 데다가 특히 고향인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보다 약간 낮은 점 등 향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추가로 상승할 요인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 구도 또한 김문수 장관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국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핵심적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꼽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층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시절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에서 환호하면서 지지를 보내온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등을 지나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보가 많은 보수층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과거 한동훈 대표보다도 더 당당하게 민주당에 맞서고 자유민주적 신념을 강조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을 보면서 김문수 장관이야말로 자유우파 보수우파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지역 분포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대구 경북 출신인 김문수 장관에게는 앞으로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계속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장악하려 지금 통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동훈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대표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차기 경쟁이나 대권 레이스는 어느 쪽이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측면이라든지 혹은 대중적 지지도를 형성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에서 국회의원은 유리한 입장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 영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59명 거의 대부분이 친한이 아니라 친윤 성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도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면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아주 밀접한 사이인 김문수 장관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윤한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김문수 장관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재선 이상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도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은 국회의원을 3차례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2차례 이미 지낸 바 있는 사실 현 여권의 상당한 중진 정치인입니다. 다음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동훈 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한동훈 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면 한 대표가 오랫동안 독주해온 데 따른 대중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윤한 갈등으로 우려되는 보수층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보수 우파 쪽으로 대중적 관심을 이동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의 역사관에 대한 좌익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또다시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는 질문에 야당이 계속 문제 삼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맞춰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역사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지금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고 한미 관계도 좋은데 왜 과거 이야기를 갖고 계속 매달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이 과거만 계속 묻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노동약자는 누가 보호하느냐, 제 입만 보고 노동현실의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르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대권주자 반열에 자신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가 잘한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장관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현 당대표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는 물론이고 한동훈으로는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는 게 지금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여권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재명이나 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뭔가 해볼 만한 싸움, 그리고 당당하게 한국의 이념 문제라든지 한국의 정체성 문제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유권자로서는 참 자기의 표를 아주 기분 좋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판을 흔들어서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만약에 지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찝찝함은 남지 않는 그런 후보가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훨씬 국가를 위해서나 혹은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 진영을 위해서도 나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보고 표를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물론 극소수 끝까지 윤 대통령을 비토한 자유우파 진영 사람들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동훈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행태로는 한동훈을 다음 대선에서 찍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장관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여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